즐거운 휴식 시간 보내셨는지요? 그럼 다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신개념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 델타에 대해서 델타 나재균 전략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프로젝트 델타의 CSO, 스트레이티지 전략 기획이사 나재균입니다. 일단 이 자리가 사실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회사에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난 뒤에 저희 회사의 이제 한민우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았던 메인넷이죠. 메인 네트워크, 메인넷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의 시연 과정을 저희가 같이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접했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한 뒤 지역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은 어떤 강연들을 좀 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2년도, 13년도에는 제가 이제 직접 비트코인과 뭐 라이트라는 것들을 싱글코어나 더블코어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로 한번 채굴을 시연을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채굴기라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코인이 뭐 우스갯소리로 송송송 이게 뽕뽕뽕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2000비트 정도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2013년도쯤에 컬러드 코인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자신이 주장하는 블록체인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4년도에 이더리움을 이제 창설하려고 이제 컬러드 코인에서 나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모든 과정들을 이제 저는 같이 이 어떤 암호화폐 생태계와 함께 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갈 때 지금의 이오스라는 것을 만든 댄 나리머라는 사람이 스티밋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먼저 비트쉐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13년도에 저는 이제 길드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 지금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들과 함께 살아 숨쉬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혁신에서 넘어설 혁명적인 플랫폼의 코인을 제가 또는 플랫폼을 소개하러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 소개를 좀 많이 했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집중을 좀 하시고 또 자리에 착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온 블록체인의 어떤 구조와 이 구성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온 것은 신개념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의 이름은 델라 포털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만났던 단순한 어떠한 뭐 코인, 암호화폐, 어떤 분은 가상화폐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된 통화화폐가 맞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된 이 화폐에만 모든 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인데요. 조금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고맙지만 조금은 아쉬운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암호화폐 하나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날 미래 사회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그만의 독특한 어떤 속성을 4차 산업혁명의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부터 AI 어떤 많은 기술들에 접목시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아주 핵심적인 어떤 아이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스트, 암호화폐에 너무 얽매여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암호화폐와 기술 중심 두 가지의 플랫폼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투트랙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어디인가부터 어디인가로 보내는 프롬프트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요. 오늘 너무 뜻깊은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에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을 그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고 오랫동안 먼 미래에 내 어떤 자손의 자손들에게 그거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 글자 단 한 마침표 피어리어도 틀리지 않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기록하려면 누구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단지 저장을 해둘 뿐입니다.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이해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무조건 블록체인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블록체인 기술 중에 암호화폐를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이게 금융에서 쓸 수 있네 라는 그런 특이점을 찾은 겁니다. 너무도 고마운 거죠. 자, 블록체인 플러스 암호화폐에서는요 반드시 주고받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호화폐 경제에서 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블록체인 플랫폼이 지금까지의 플랫폼을 간단히 보시면 협의의 개념으로 자체적인 DApp을 생성하는 플랫폼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 중에는 메디블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코인을 만드는 그 회사들이 바로 자체적으로 하위 개념의 DApp을 생성하고 그들의 메인 네트워크 안에서 뭔가를 구동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좁은 개념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넓은 개념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단순하게 코인만 얹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기반들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란 어떤 것을 이제 원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요.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대가 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단순하게 코인 경제뿐만이 아니라 코인 경제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너무 의미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기 굉장히 속도 경쟁에 TPS가 어떠하다 이 부분을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한 게 합의 방식에서 이 노드 보상이라는 걸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인데요. 블록체인의 목적은 단순한 토큰 이코노미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산업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용화가 쉽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높지만 역시 이오스도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본 결과 이오스의 DApp은 현재 27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점들도 이제 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블록체인 2.0으로 저희가 이더리움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2.1로 이오스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세대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왜 2.1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노베이션과 임프루먼트, 혁신과 개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개선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로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이더리움은요, 비트코인이 9년도에 등장해서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모두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때 혁신을 만들어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블록체인 2.0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서 살짝 발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드 포스를 쓰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드 방식에서 이제 대표자들을 선출했다. 21개의 BP를 뽑아서 우리가 뭔가 속도를 좀 빨리 해보자. 개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봅니다. 이오스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저희 프로젝트 델타 팀은 고민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이대로 괜찮을까? 충분한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IDC에서 2025년도에는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163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표가 이제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현재 2018년에서 기준을 잡게 되면 그래프를 보실 때 단순하게 지속적인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조금 아쉽게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205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예측되는 범위는 더욱 어마어마한 양으로 데이터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163제타바이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시는 영화 한 편, 그 뭐 몇 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1초에 200편이 전송될 수 있는 양이 바로 163의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미래에는 데이터의 경쟁이 될 거예요. 데이터를 손쉽게 완벽하게 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AI가 그것을 해낼 것이야 라고 믿고 있지만 AI가 정말 그거를 투명하게 하고 있고 거짓 없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블록체인 기술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소인데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블록체인의 미래는 이대로 충분할까? 다시 한번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이제 답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 예전에 어떤 표현으로는 노답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의 한계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요. 현재 이더리움의 2018년 10월의 주소는 2,000개 이상의 ERC20의 표준화된 토큰이 개설이 되었고요. 이더스캔에서는 하루에 50만 건 정도의 실제로 트랜잭션, 주고받는 전송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자체의 TX를 제외하더라도 D앱의 컨펌 수는 계산해보면 하나의 D앱에서 1컨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0.0029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딩, 다시 말해서 지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자체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꼭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코인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던데요. 그것은 거래소에서 사실상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어떠한 포인트에 주고받는 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로 놓고 봤을 때 거래소의 트랜잭션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거래소에 다른 거래소에서 보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혁신으로는 부족하다. 이더리움이 정말 놀라웠지만 그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혁신을 혁신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저희가 고민한 게 바로 고민해내서 만들어낸 게 새로운 블록체인. 새로운 블록체인. 그것이 바로 델라 포탈입니다. 델라 포탈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혁신을 혁신해서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을 지금 만들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 볼 건데요. 새로운 증명 방식, 델라 포탈의 새로운 증명 방식 공개해드리면 이게 모타라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이름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출발해서 프루프 오브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크, 뭐 어토리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프루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어떤 코어 개발을 하신 나스닥 출신의 개발자와 저도 굉장히 많은 충돌과 마찰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잘못됐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넣어서 계산하지 못하면 얘는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비탈릭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를 같이 고안해 주신 개발자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다 NODE, 노드라는 용어들이 지금 써져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이제 좀 러프하지만 거칠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평면화시켜서 입체화시키지 않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보시거나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이 좀 지루한데 하시더라도 좀 집중해서 지금 봐주셔야 될 타이밍인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지나간 거거든요. 이게 뭐지?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이 과정이요.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하나의 노드에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거래가 생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수히 많은 이 노드들 중에 어떤 하나의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때 이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서 그 거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승인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개의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서 블록을 승인시킵니다. 그때 또다시 이 세 개의 노드가 아닌 또 다른 노드에서 블록을 생성시키는데요. 이 과정이 오프체인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이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 기반, 블록체인은 사실은 트러스트잖아요. 그 트러스트라는 걸 놓고 볼 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저희가 각각의 순간순간에 전자서명을 넣었는데요.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구조가 다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립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만 전자서명을 넣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전자서명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초 이내로 컨퍼메이션이 완성이 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곧 다시 말하자면 실시간, 리얼타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래의 전송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알고리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쉬운데? 난 이해가 되는데?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IQ가 47인데요. 물론 앞에 한 자리가 더 있겠죠. 247은 아니니까 147인데 근데 이 구조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148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차례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논쟁과 그리고 구조를 실제로 봤을 때 그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따다다다다 가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재미를 불어넣었는데 리얼타임에서 놀랍게도 구동이 가능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TPS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초당 10만 건, 뭐 초당 10,000건, 초당 100만 건. 사실은 유저들이 고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자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이라는 속도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소한 기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면요. 저희의 디앱은 지금 여기서 핵심 기술 여기에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덴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가 될 텐데요. 델라포탈 안에서는 두 가지의 디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덴, 다시 말해서 뎁 SO 노드. 뎁 자체가 노드가 되어서 트랜잭션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TPS 논쟁의 종지부를 지금 찍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초당 10만 건, 뭐 초당 50만 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종지부를 찍으러 나왔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뭐 많은 핸드폰을 쓰고 계실 텐데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갤럭시라는 어떤 뭐 삼성의 핸드폰입니다. 갤럭시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갤럭시라는 게 지금 구동이 될 때 뭐 통닭을 시켜 먹을 겁니다. 그럼 뭐 여기요 저기요 뭐 이런 데에서 통닭을 시킬 거예요. 그죠? 저기요 하면 통닭이 오겠죠. 그때 여러분이 그 저기요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깔아서 누르면 통닭이 옵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안드로이드라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있는 분도 있겠죠.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안드로이드라는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있고요. 안드로이드라는 구동 원리를 아는 분은 더 없습니다. 이때 플랫폼은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사용자는요, 유저는요, 그냥 치킨을 먹을 수 있으면 돼요. 쓸 수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이럴 때 성공적인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플랫폼이 성공적이려면 사용자는 고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안드로이드인지 뭐 바깥드로이드인지 인드로이드인지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코인 생태계는 사실은 아주 초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디앱 자체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다 보니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정말 괴상하게도 속도의 논쟁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거는 기술자들의 몫입니다. 아직도 플랫폼이 힘드신 분들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카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카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지원하는 툴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때 어떤 뭐 속도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민할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술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이 초입 시장이다 보니 그 기술을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기 10만 건이야. 저기 좋은 건가 봐. 저거는 50만 건인데 더 좋은 건가 봐. 사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속도는 빠른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논쟁의 TPS의 종지부를 이 자리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리얼타임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앞에 보여드렸던 대부분 노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는 전부 다 노드 보상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펜딩,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채굴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니 누가 보상을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니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저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저희가 만든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는 컨퍼메이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는 검증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모든 거래에서 검증을 합니다. 프롬2가 있는 코인에서도 검증을 하고요. 그게 아닌 일반적인 내 일기장 또는 내가 뭔가 기록하고 싶은 어떤 문구, 유언장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하는 블록체인. 그뿐만 아니라 범용적으로 적용하여 기술자들, 어떤 무수히 많은 기업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설계를 했는데요. 구조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RD라는 구조를 통해서 저희 DApp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저희가 먼저 만들어 놓은 DApp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세 개의 DApp을 연결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DApp을 구성하는데 여기 있는 이것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 가지 DApp을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만들어지는 DApp과 또 새로운 DApp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DApp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카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손쉽게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여 다양한 DApp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구성이 되었고요. 델라포털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이시면 감히 3.0을 얘기할 수 있다. TPS와 블록 생성 중에는 리얼타임입니다. 그리고요, DApp의 지원은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더리움의 현재 어떤 가치가 사실은 25조나 되고요. 이오스가 5.5조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더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장 후에 이제 집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블루벨트와 저희가 MOU도 맺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군데의 거래소들이 좋은 어떤 반응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어떤 그 블록체인의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을 할 건데요. 저희의 성장 전략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앞에서 설명해드린 속도를 저희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DApp 생태계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초 DApp으로 델라위젯, 듀라는 것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개발자들과 SDK와 스크립트를 통해서 활발한 소통을 할 겁니다. 저희의 성장 전략 중에 시간을 보시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파일럿 프로젝트와 그리고 블록체인의 유도미 이해도 강화와 델타 지시 커브가 있는데요. 이미 아시아 지역의 중앙 및 도시정부 인도네시아, 인도코인과 MOU를 맺은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 국제기구인 위고와 ITU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이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과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저희의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출시하는 DApp의 델타 지시 커브는 유네스코와 그리고 UN 파퓰레이션 펀드와 유니세프와 ITU 이런 기관들과 기구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델라포털은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이 만난 하나의 코인이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DApp들을 생성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델라라는 코인이 활용이 될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부스에서 좀 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저희는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인 중심의 보상 체계와 빅데이터 처리 능력의 한계 그리고 제한된 DApp 생태계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금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바로 델라포털입니다. 델라포털은 단순하게 지금 암호화폐만이 아니고요. 암호화폐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기술 중심 그런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중간에 좀 흥분을 했는데요. 예. 사실 굉장한 기술입니다.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게 플랫폼인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에 녹아들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델라포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저희 대표이신 한민호 대표님께서 드디어 이제 저희에게는 정말 역사적이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역사의 현장에 같이 계신데요. 한 번도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메인넷 구동에 있을 제네시스 블록 생성을 지금부터 같이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